새벽 예배당은 조용했다. 나선에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불이 다 켜지지 않은 예배당 안은 어둑했고 긴 의자들은 모두 비어 있었다. 선에는 두 손을 꼭 모았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말로 기도하면 울음이 먼저 터질 것 같았다. 며느리 한성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성미는 처음부터 며느리 같지 않았다. 선혜에게 성미는 딸 같았다. 아니, 어떤 날은 딸보다 더 딸 같았다. 늘 똑똑하고 단단해 보였다. 정신과 의사답게 남의 마음은 잘 들여다보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유방암 이기래요. 그 말을 듣던 순간 선혜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성미는 오히려 웃었다. 수술 날짜도 잡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미는 의사였다. 정한도 의사였다. 두 사람 모두 병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모르는 사람은 희망만 붙잡을 수 있다. 아는 사람은 가능성과 두려움을 동시에 계산한다. 선혜는 그게 더 아팠다. 성미는 주아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패션쇼 무대에 서고 그 뒤에 가족들 몰래 수술을 받겠다고 했다. 항암까지 하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그 말을 하던 성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성미는 끝까지 말했다. 주아가 만든 옷 입고 무대에 서는 약속은 지키고 싶어요. 선혜는 그 마음을 알았다. 주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아이였다. 가족들이 보기에는 안정된 길이 이미 눈앞에 있었다. 그런데 주아는 옷을 만들겠다고 했다. 자신의 꿈은 흰 가운이 아니라 원단과 실 사이에 있다고 했다. 그때 성미는 많이 반대했다. 의사인 엄마였고 정신과 의사인 엄마였기에 더 반대했다. 세상이 얼마나 사람 마음을 지치게 하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불안정한 꿈이 얼마나 사람을 흔드는지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아는 끝까지 갔다. 가족들의 반대를 지나 회사 안의 눈치를 지나 자기 이름으로 옷을 만드는 자리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성미는 그 딸이 만든 옷을 입고 무대에 서려고 한다. 선혜는 그게 성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었다. 딸에게 보내는 사과였다. 늦었지만 인정한다는 고백이었다. 선혜는 두 손을 더 꼭 모았다. 하나님, 우리 성미 좀 지켜주세요. 그제야 목소리가 조금 나왔다. 그리고 다음 말은 울음이 되었다. 우리 딸 같은 며느리 너무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그 시간 성미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아직 아침이 오기 전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정아는 거실에 있었다.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성미는 알고 있었다. 그 사람도 잠들지 못했다. 성미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다. 조금 피곤해 보일 뿐이었다. 그래서 이상했다. 몸 안에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얼굴은 아직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미는 서랍을 열었다. 병원 봉투가 있었다. 입원 안내. 수술 예정일. 수술 전 검사. 성미는 수술 날짜를 손끝으로 짚었다. 이미 정해진 날짜였다. 도망칠 수 있는 날짜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자꾸 뒤로 물러났다. 수술이 무서운 것보다 수술 뒤가 무서웠다. 혹시 항암까지 해야 하면 어떡하지? 머리가 빠지면 어떡하지? 주아가 알면 어떡하지? 성미는 천천히 봉투를 접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공정안이 들어왔다. 그도 의사였다. 그래서 성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알았다. 정아는 병원 봉투를 보고도 일부러 가볍게 말했다. 또 봐. 외울 기세네. 성미는 봉투를 덮었다. 그냥 확인한 거야. 정아는 성미 옆에 앉았다. 이기면 괜찮아. 수술 잘하면 돼. 요즘 치료도 좋아. 성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정한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진짜 괜찮아? 정아는 일부러 웃었다. 그럼. 내가 의사잖아. 이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성민은 시선을 내렸다. 나는 안 괜찮은데. 정한의 웃음이 아주 잠깐 굳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해주는 거지. 성민은 더 말하지 않았다. 정한이 일부러 그러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더 무서워질까봐. 자신이 울까봐.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척하고 있었다.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섭섭했다. 가끔은 그냥 같이 무서워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무섭지 않다고 말해주는 대신 무섭다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성민은 조용히 말했다. 나 오늘 패션쇼 리허설 가야 해.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계약한 건 끝까지 못 지킬 수도 있다고 회사에는 말해야 할 것 같아. 현빈 씨한테 말했잖아.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카페가 떠올랐다. 현빈은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로 자신을 불러냈다. 성미도 알고 있었다. 그가 주와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것을. 현빈은 눈빛이 너무 정직한 사람이었다. 아마 주아와 사귀고 있다는 말을 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미가 먼저 말했다. 나 유방암이야. 현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성미는 말을 이어갔다. 이번 패션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한 걸 다 이행하지는 못할 것 같아. 현빈은 한참 말을 못했다. 그 후에야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성민은 웃으려 했다. 의사가 환자 되니까 좀 우습죠? 현빈은 고개를 저었다. 안 우습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현빈은 성미를 걱정해 주었다. 그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다. 성민은 그때 말했다. 현빈 씨는 사람을 참 힐링되게 하네요. 현빈은 결국 자기가 하려던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성미도 알았다. 그가 삼킨 말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은 성미에게도 현빈에게도 너무 많은 말이 목에 걸려 있었다. 정아는 성미의 손을 잡았다.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 성미는 작게 웃었다. 나 무대에 서는 거야. 수술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정아는 똑같이 웃어주려 했지만 실패했다. 성미는 그 표정을 보지 못한 척했다. 주아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정한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알아. 패션쇼 끝나면. 정한은 성미를 보았다. 그 다음엔 숨지 말자. 성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한은 성미 앞에서는 끝내 울지 않았다. 그러나 성미가 방을 나간 뒤 그는 혼자 욕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세면대를 붙잡았다. 거울 속 정한은 무너진 얼굴이었다. 그는 의사였다. 병을 알고 있었다. 치료 가능성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었다. 그래서 숫자와 확률로만 버틸 수 없었다. 정한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말이 되지 않는 생각인 줄 알았다. 성미의 암이 자기 탓일 리 없었다. 그럼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더 잘해주지 못해서. 성미가 혼자 참고 웃게 해서. 아내를 의사로만, 엄마로만, 며느리로만 생각하고 한 사람으로 보지 못해서. 그 모든 게 병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정아는 세면대 앞에서 조용히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성미가 들을까봐. 공주아는 회사 디자인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아침이 가까워졌지만 디자인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마네킹에는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걸린 옷. 성미가 입을 옷이었다. 주아는 그 옷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이 옷은 단순히 엄마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었다. 주아 자신의 인생이 걸린 옷처럼 느껴졌다. 주아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었다. 가족들이 바라던 길은 분명했다. 의사. 안정된 직업.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길. 하지만 주아의 꿈은 옷을 만드는 것이었다. 몸에 맞는 선을 찾고 사람의 시간을 담는 옷을 만드는 것.
사람들이 자기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주아는 흰 가운 대신 원단을 선택했다. 가족들의 반대는 컸다. 특히 엄마 성미의 반대는 더 컸다. 너는 의사 면허까지 있는 애가 왜 굳이 옷을 하겠다는 거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주아는 오래 아팠다. 엄마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안다. 엄마는 자신이 다칠까봐 무서웠던 것이다. 정신과 의사였던 엄마는 꿈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도 많이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주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엄마가 그 딸이 만든 옷을 입고 무대에 서려 한다. 주아는 손끝으로 옷깃을 만졌다. 엄마가 이걸 입고 걸으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멋있을 거야. 주아는 돌아보았다. 양현빈이 디자인실 문가에 서 있었다. 회사에서는 이사님. 가족들 앞에서도 이사님. 그러나 둘만 있을 때는 현빈 씨.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 그리고 지금은 주아가 손을 놓지 않기로 한 사람. 주아는 주변을 살폈다. 현빈 씨, 사람들 오기 전에 이러면 안 돼. 현빈은 천천히 들어왔다. 아직 아무도 없어. 그래도 벽에 귀 있다. 그럼 벽한테도 비밀 지켜달라고 하지. 주아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곧 현빈의 얼굴을 보고 웃음을 거두었다. 그의 눈빛은 또 무거웠다. 주아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어? 현빈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거짓말. 현빈은 대답하지 못했다. 주아는 그를 오래 알았다. 어릴 때부터 봐왔다. 현빈은 거짓말을 하면 눈을 오래 보지 못했다. 주아는 한 걸음 다가갔다. 현빈 씨. 응. 우리 이미 힘들 거 아는 사이잖아. 현빈이 그녀를 보았다. 주아는 낮게 말했다. 우리 집이랑 현빈 씨 집이 왜 안 좋은지도 알고 우리 둘이 그냥 좋아한다고 쉽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알아. 그래서 우리 얘기했잖아. 현빈의 눈빛이 흔들렸다. 주아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무슨 상황이 와도 먼저 손 놓지 말자고. 현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주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혼자 무거운 얼굴 하지 마. 현빈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성미의 병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성미가 부탁했다. 주아의 무대를 지켜달라고. 성미가 딸에게 보내는 늦은 사과를 지켜달라고. 현빈은 그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주아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나 너 안 놓아. 주아는 작게 웃었다. 그건 나도 알아. 진짜야. 나도 진짜야. 주아는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사님답게 행동해. 현빈도 겨우 웃었다. 알겠습니다. 공 디자이너. 아, 그 말투 진짜 별로야. 내가 먼저 회사 모드하라며. 그래도 별로야.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놓았다.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사님, 벌써 나오셨어요? 현빈은 곧바로 회사 사람 얼굴이 되었다. 공 디자이너 샘플 확인하러 왔습니다. 주아도 고개를 숙였다. 이사님께서 마지막 라인 봐주셨어요. 직원은 별 의심 없이 지나갔다. 현빈은 주아를 스치며 작게 말했다. 나중에 봐. 주아는 입술만 움직였다. 응. 이사님. 현빈은 웃음을 참으며 나갔다. 주아는 다시 엄마의 옷을 바라보았다. 불안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큰 마음도 있었다. 무대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리의 집에서는 다른 긴장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은비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민서의 영어 교재가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다. 은빈의 화장품은 그 옆에 있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풍경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민서는 이 집에서 은빈과 같은 방을 썼다. 동숙의 아들에게 영어 과외를 해주고 세리에게도 영어를 가르쳤다.
민서는 세리를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렀다. 은빈에게는 언니라고 불렀다. 그 호칭들은 평범했다. 그런데 은빈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은빈은 이미 봤다. 엄마 세리가 서랍 속 작은 상자에 숨겨둔 아기 사진. 민서의 목걸이, 펜던트 속 아기 사진. 두 사진 속 아이는 같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민서가 엄마 딸이구나. 엄마도 알고 있고 민서도 알고 있구나. 둘이 다 알면서 가족들 앞에서 모르는 척하는구나. 그런데 수녀님을 만나고 돌아온 뒤 그 생각은 조금 달라졌다. 민서는 몰랐다. 민서도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몰랐다. 민서도 만나고 싶어 했고 떨고 있었다. 수녀님이 친엄마의 말을 전했을 때 민서는 은빈 앞에서 울었다. 지금 가족이 너무 소중해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만날 수 없다고 했다는 말. 그 말을 듣고 무너진 민서의 얼굴은 연기가 아니었다. 은빈은 이제 안다. 민서는 속인 게 아니었다. 그런데 사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모르는 사람 둘이 어떻게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 엄마는 왜 그 사진을 숨겼을까? 민서는 왜 그 사진을 목걸이에 넣고 다닐까? 그때 방문이 열렸다. 민서가 교재를 들고 들어왔다. 언니, 나 거실에서 어머니 영어 수업 준비할게. 은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서는 은빈의 얼굴을 살폈다. 언니, 오늘도 잠 못 잤어? 아니. 거짓말. 눈이 빨개. 은빈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다. 너는 눈치가 왜 그렇게 빨라? 민서는 작게 웃었다. 까치 방 쓰면 보이지. 그 말에 은빈은 마음이 또 이상해졌다. 까치 방 쓰는 사이. 민서는 이제 정말 집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은빈은 그게 싫은지 좋은지 무서운지 알 수 없었다. 민서가 나가려다 멈췄다. 언니. 왜? 그날 일 아무한테도 말 안 해줘서 고마워. 은빈은 시선을 피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고마워. 민서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은빈은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민서는 늘 한 발 물러났다. 그래서 은빈은 마음껏 미워할 수도 없었다. 거실에서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오늘은 가족에 대한 문장이에요. 세리가 웃는 소리도 들렸다. 아이고, 영어는 왜 맨날 가족이 나와요? 민서가 말했다. 쉬운 단어라서요. 은빈은 방문 가까이 다가갔다. 민서는 영어 카드를 펼치고 있었다. 패멀리 is the place where I belong. 세리가 천천히 따라했다. 패밀리 is the place where I belong. 민서가 뜻을 설명했다. 가족은 내가 속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세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민서도 아주 잠깐 멈췄다. 그 순간을 은빈은 보았다. 세리도 민서도 서로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런데 왜 이 문장 하나가 이렇게 아프게 들릴까? 가족은 내가 속한 곳. 그럼 민서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그리고 엄마가 숨긴 그 사진 속 아이는 누구일까? 그때 세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서 씨, 나 잠깐 방에 다녀올게요. 네, 어머니. 세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은빈은 조용히 따라갔다. 안방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세리는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손수건을 꺼내고 보석함을 열고 오래된 봉투까지 들춰보았다. 은빈은 엄마가 뭘 찾는지 알고 있었다. 작은 상자. 아기 사진이 들어있던 그 상자. 은빈은 문 앞에서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엄마, 뭐 찾아? 세리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아니야. 아닌데 왜 그렇게 놀라? 세리는 급히 서랍을 닫았다. 예전에 쓰던 반지가 안 보여서. 은빈은 엄마를 가만히 보았다. 거짓말이었다. 은빈은 알았다. 찾아줄까? 아니야. 됐어. 세리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은빈은 천천히 말했다. 중요한 건가 보네. 세리는 눈을 피했다.
그냥 오래된 거야. 오래된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잖아.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거실에서 민서가 다시 불렀다. 어머니, 커피 타드릴까요? 세리의 손이 아주 작게 떨렸다. 은비는 그 떨림을 보았다. 민서는 모르고 부르는 말이었다. 하지만 은빈에게는 그 말이 자꾸 진실처럼 들렸다. 어머니,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은빈의 마음을 눌렀다. 공정한과 양동익은 국밥집에 앉아 있었다. 둘은 중마고우였다. 오래된 친구였다. 그리고 동시에 오래된 앙숙이었다. 정한의 아버지와 동익의 어머니가 함께 집을 나간 뒤 두 사람의 인생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았다. 서로를 보면 서로의 부모가 떠올랐다. 그래서 미웠다. 그런데 또 서로밖에 없었다. 가장 오래된 상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서로였기 때문이다. 동익이 국밥을 휘저으며 말했다. 야, 여기 국밥은 왜 이렇게 싱겁냐? 정한이 코웃음을 쳤다. 내 입맛이 짠 거지. 내 입맛이 정상이고 내 혀가 싱거운 거다. 내 성격이 짜서 그런 거야. 동익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너 오늘 맞고 싶냐? 정한은 피식 웃었다. 내가 때리면 내가 아프겠냐? 아프게 때릴 자신은 있다. 둘은 또 티격태격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며칠 전 둘은 함께 낯선 동네를 돌았다. 정한의 아버지와 닮은 사람을 봤다는 말을 듣고 간 곳이었다. 정한은 혹시 자기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갔다. 동익은 혹시 자기 어머니의 흔적이 있을까 해서 따라갔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마음은 접히지 않았다. 동익이 먼저 말했다. 야, 정한아. 왜? 너 진짜 아버지 만나면 뭐 할 거냐? 정한은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멱살부터 잡겠지. 그래. 그건 나도 도와줄게. 내가? 응. 너 허리 나가면 성미 씨한테 혼나잖아. 정한은 웃다가 말았다. 성미 이름이 나오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동익은 그걸 눈치챘다. 성미 씨는 좀 어떠냐? 정한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괜찮아. 이기고 수술 날짜도 잡혔고. 치료 잘하면 돼. 동익은 정한을 가만히 보았다. 너는 왜 나한테까지 의사 말투냐? 정한은 대답하지 못했다. 동익은 낮게 말했다. 친구한테는 좀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도 된다. 정한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둘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정한은 한참 뒤 말했다. 무섭다. 동익은 고개를 숙였다. 정한은 계속 말했다. 내가 의사라서 더 무섭고 남편이라서 더 무섭다. 동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한은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성미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혼자 있으면 미치겠어.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아픈가 싶고. 동익이 낮게 욕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알아. 아는데 왜 해? 그러게. 정한은 눈가를 문질렀다. 동익은 괜히 국밥을 휘저었다. 야. 왜? 성미 씨 수술 들어가면 나 불러라. 정한이 그를 보았다. 동익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너 혼자 있으면 또 이상한 생각할 거 아니야. 정한은 웃음이 나왔다. 너 진짜 말 더럽게 못되게 한다. 위로가 원래 내 전공이 아니라서. 그래도 들으니까 좀 낫네. 동익은 시선을 피했다. 징그럽게 그런 말 하지 마. 그때 정한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한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며칠 전에 사람 찾는다고 사진 보여주고 다닌 분 맞습니까? 정한의 얼굴이 굳었다. 동익도 바로 알아차렸다. 정한은 낮게 말했다. 네. 맞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 남자 내가 본 것 같아서요. 정한의 손이 떨렸다. 어디서요? 그 동네 아래쪽에 오래된 여인숙이 있었는데
거기서 본 것 같아요. 혼자는 아니었고요. 동익의 얼굴이 굳었다. 정아는 어렵게 물었다. 여자랑 있었습니까? 네.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부부처럼 보이긴 했는데. 그런데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정한과 동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의 말이 이어졌다. 여자분은 늘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어요. 동익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 하나가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엄마를 미워했다. 그런데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말에 마음이 또 무너졌다. 전화가 끊겼다. 동익이 먼저 말했다. 가자. 정한이 그를 보았다. 지금. 정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패션쇼 당일이 밝았다. 회사 건물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주아는 백스테이지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눈 밑에는 피로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첫 번째 라인 준비됐죠? 세 번째 의상 소매 확인해 주세요. 엄마 의상은 제가 직접 볼게요. 현빈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아를 보았다.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이사로 있어야 했다. 공 디자이너, 전체 진행 문제 없습니까? 주아는 고개를 숙였다. 네, 이사님. 문제 없습니다. 딱딱한 말투였다. 하지만 둘 사이를 스치는 눈빛은 달랐다. 그 짧은 눈빛 속에는 이미 많은 약속이 들어있었다. 힘들어도 놓지 말자. 어떤 상황이 와도 먼저 손 놓지 말자. 성민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주아가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거울 속 성민은 낯설었다. 정신과 의사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늘 누군가를 살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딸의 옷을 입은 모델이었다. 성민은 옷깃을 만졌다. 이 무대만큼은 서고 싶었다. 계약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 무대만큼은 주아에게 말로 다 못한 사과를 오늘 걸음으로라도 전하고 싶었다. 주아가 들어왔다. 엄마. 성민은 웃었다. 나 어때? 주아는 한참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너무 예뻐. 성미의 눈가가 젖었다. 주아는 엄마의 옷깃을 정리했다. 엄마, 천천히 걸어. 응.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응. 그냥 엄마처럼 걸어. 성민은 웃었다. 엄마처럼 걷는 게 뭔데? 주아는 잠시 생각했다. 넘어질 것 같아도 끝까지 가는 거. 성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은 너무 성미의 이야기 같았다. 그때 현빈이 대기실 입구에 섰다. 성민은 현빈을 보았다. 현빈도 성미를 보았다. 둘만 아는 비밀이 공기 속에 있었다. 주아는 그 짧은 눈빛을 봤다. 이상했다. 엄마와 현빈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 하지만 물을 수 없었다. 곧 무대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 위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켜졌다. 음악이 흐르고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주아의 옷들이 하나씩 세상 앞으로 나갔다. 민서와 은빈도 객석 한쪽에 앉아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았다. 언니, 주아 언니 진짜 멋있다. 은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도 많이 떨리시겠다. 은빈은 그 말에 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 민서는 아무 뜻 없이 부른 말이었다. 하지만 은빈에게는 그 말이 매번 진실처럼 들렸다. 그때 우재가 지나가다 두 사람을 보았다. 자리 괜찮아?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마워. 우재는 은빈도 보았다. 너는? 은빈은 짧게 말했다. 괜찮아. 우재는 잠시 은빈의 얼굴을 살폈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 은빈은 당황했다. 우재는 민서만 보는 게 아니었다. 자신도 보고 있었다. 그 사실이 좋으면서도 아팠다. 마침내 성미의 차례가 왔다. 성미는 무대 입구에 섰다.
손끝이 떨렸다. 현빈이 조용히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성민은 희미하게 웃었다. 오늘은 조금 무리해도 돼요. 박사님. 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박사 말고 주아 엄마로 불러줘요. 현빈은 더 말하지 못했다. 성민은 낮게 말했다. 오늘은 환자로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주아가 만든 옷 입은 엄마로 내려오고 싶어요. 현빈은 물러섰다. 성민은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성미를 비췄다. 성미의 걸음은 완벽하지 않았다. 조금 느렸고 조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길이 갔다. 그 걸음에는 세월이 있었다. 정신과 의사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 시간. 엄마로서 딸을 걱정한 시간. 딸의 꿈을 반대했다가 이제야 그 꿈 안으로 들어온 시간. 주아는 무대 뒤에서 엄마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자신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 하나로도 주아는 그동안 버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성미가 무대 끝에서 돌아섰다. 그 순간 눈앞이 아주 잠깐 흐려졌다. 발끝이 흔들렸다. 성미는 이를 악물었다.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주아가 보고 있다. 성미는 다시 걸었다. 끝까지 걸었다. 그리고 백스테이지로 들어오는 순간 벽을 짚었다. 주아가 달려왔다. 엄마. 성미는 웃으려 했다. 괜찮아. 그냥 긴장해서.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괜찮다니까. 그때 성미의 가방이 의자 아래로 떨어졌다. 안에 있던 병원 봉투가 미끄러져 나왔다. 성미가 급히 손을 뻗었다. 하지만 주아가 먼저 집어들었다. 봉투 밖으로 종이 일부가 보였다. 입원 안내. 수술 예정일. 유방암 수술 전 검사. 주아의 손이 떨렸다. 소리가 멀어졌다. 음악도 박수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주아는 성미를 보았다. 엄마. 성미의 입술이 떨렸다. 주아야. 주아는 현빈을 보았다. 현빈의 얼굴은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빈 씨. 현빈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고 있었어. 현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주아는 한 걸음 물러났다. 나만 몰랐던 거야? 성미가 급히 말했다. 주아야, 엄마가 부탁한 거야. 왜? 내 무대 끝날 때까지만. 왜 나만 몰라야 했냐고. 성미는 무너졌다. 엄마가 내 무대 망치고 싶지 않았어. 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아픈 게 어떻게 내 무대를 망치는 거야? 성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주아는 봉투를 다시 보았다. 수술 날짜까지 잡혀 있었네. 그 말에 현빈도 고개를 숙였다. 주아는 현빈을 바라보았다. 내가 말했잖아. 나를 위해서 숨기는 거 싫다고. 현빈은 낮게 말했다. 미안해. 주아는 더 버틸 수 없었다. 지금은 현빈 씨 얼굴 보면 더 힘들어. 그리고 백스테이지를 나갔다. 현빈은 따라가지 못했다. 성민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유명한 사람이든 의사든 박사님이라고 불리든 그 순간 성민은 그냥 딸에게 상처 준 엄마였다. 주아는 꺼진 복도 끝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패션쇼는 성공적으로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주아의 마음은 무너졌다. 엄마는 아팠다. 수술 날짜도 잡혀 있었다. 현빈도 알고 있었다. 자신만 몰랐다. 현빈이 자신을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건 알았다. 성미가 부탁했을 것이다. 현빈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았다. 하지만 아픈 건 아픈 것이었다. 그때 우재가 달려왔다. 누나. 주아는 고개를 들었다. 너도 이제 알았어? 우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주아는 이상하게 안도했다.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너까지 알고 있었으면 나 진짜 못 버텼을 것 같아서. 우재는 말없이 누나 옆에 앉았다. 주아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내 옷 입고 걷는다고 좋아했어. 엄마는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고 있었는데. 우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그래서 더 걷고 싶었을 거야. 주아는 우재를 보았다.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말로 못해서. 그래서 걸음으로라도 말하고 싶었을 거야. 주아는 다시 울었다. 그럼 말로 하면 되잖아. 엄마도 무서웠겠지. 주아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무서워. 우재는 누나 옆에 그냥 있었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세리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작은 상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다. 상자는 있었다. 그런데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세리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누군가 열어본 것 같았다. 세리는 상자를 열었다. 아기 사진이 그대로 있었다. 그 아이. 오래전 가슴에 묻어둔 아이. 세리는 사진을 꺼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은빈이었다. 세리는 급히 사진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늦었다. 은빈은 이미 보았다. 은빈은 조용히 말했다. 찾았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뭘? 은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세리의 손을 보았다. 엄마, 그 상자 중요한 거야? 세리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아닌데 왜 숨겨?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거실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영어 숙제 받으릴까요? 세리의 손이 떨렸다. 은빈은 그 떨림을 보았다. 어머니. 민서는 모르고 부른 말이었다. 하지만 은빈에게는 그 말이 너무 아팠다. 세리는 겨우 말했다. 나중에요. 은빈은 엄마를 똑바로 보았다. 엄마. 응. 오래전에 놓친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런 사람이 왜 나타나? 그냥. 만약에. 세리는 상자를 꼭 쥐었다. 만약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거야. 왜? 끝난 일까지 다시 살아나게 하니까. 은빈은 낮게 물었다. 엄마한테는 끝난 일이야.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하나로 은빈은 더 무서워졌다. 같은 밤. 정한과 동익은 오래된 여인숙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이 말한 곳이었다. 간판은 낡았고 문은 오래 닫혀 있었던 것처럼 삐걱거렸다. 동익이 말했다. 야, 공정한. 왜? 진짜 여기서 우리 부모 흔적 나오면 너 어떡할 거냐? 정한은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먼저 울면 나도 울고. 미쳤냐? 그럼 내가 먼저 욕하면 나도 욕하고. 동익은 피식 웃었다. 그건 가능하겠다. 둘은 함께 문을 열었다. 안쪽에서 늙은 주인이 나왔다. 정한은 오래된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주인은 사진을 한참 보았다. 그러더니 말했다. 이 남자 혼자 온 사람 아니었어요. 동익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자랑 왔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부부 같지는 않았어요. 정한과 동익이 동시에 굳었다. 주인은 이어 말했다. 여자가 자꾸 울었어요. 돌아가야 한다고. 아이가 있다고. 동익의 얼굴이 무너졌다. 정한은 동익을 보았다. 동익은 이를 악물고 있었다. 미워해온 엄마였다. 그런데 돌아가야 한다고 울었다는 말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다. 정한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단순히 도망친 사람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동익이 낮게 말했다. 끝까지 사람 미치게 하네. 정한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끝까지 알아보자. 동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망간 건 그 사람들이지 우리가 아니니까. 패션쇼가 끝난 회사. 불 꺼진 런웨이 앞에 주아가 앉아 있었다. 현빈이 조용히 다가왔다. 주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빈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다. 한참 뒤 현빈이 말했다. 주아야. 주아는 낮게 대답했다. 응. 미안해. 그 말 아까도 했어. 그래도 또 해야 돼. 주아는 눈물을 닦았다. 왜 말 안 했어? 현빈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박사님이 부탁하셨어. 아니, 어머니가. 주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빈은 계속 말했다. 패션쇼만큼은 서고 싶다고 하셨어. 계약을 다 못 지킬 수도 있지만 이 무대만은 지키고 싶다고. 주아는 눈을 감았다. 알아. 알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아. 현빈 씨가 왜 말 못했는지도 알아. 주아는 꺼진 런웨이를 바라보았다. 근데 그래도 화나. 알아. 서운해. 알아. 엄마가 나를 못 믿은 것 같아서 아파. 현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아는 낮게 말했다. 그래도 현빈 씨가 도망가면 안 돼. 현빈이 그녀를 보았다. 주아는 눈물 젖은 얼굴로 말했다. 우리 이미 알잖아. 우리 사랑이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응. 우리 집도 현빈 씨 집도 쉽게 허락할 사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 약속했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손 놓지 말자고. 현빈은 조용히 주아 곁으로 다가왔다. 안 놓아. 내가 화내도? 응. 밀어내도? 응. 현빈 씨 얼굴 보면 오늘 생각나서 미워져도. 현빈은 주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래도 안 놓아. 주아는 울면서 작게 웃었다. 참 고집세다. 너한테 배웠어. 주아는 현빈의 어깨에 기대었다.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다. 그때 성민은 병원 봉투를 손에 쥔 채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선혜는 교회에서 돌아와 성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선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성미야. 오늘 잘 걸었니? 성민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네. 걸었어요. 잘했다. 그 한마디에 성민은 더 울었다. 선혜는 말했다. 이제 수술도 잘 받을 거야. 우리 딸 겁먹지 마. 성민은 울며 웃었다. 저 며느리인데요. 선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딸이다. 성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세리의 집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세리의 휴대폰이었다. 화면에는 수녀님의 이름이 떠 있었다. 세리는 굳었다. 은비는 방 문틈에서 그 화면을 보았다. 민서는 거실에서 영어 교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세리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벨소리는 계속 울렸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전화 안 받아요? 세리의 손이 떨렸다. 은비는 숨을 죽였다. 세리가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네, 수녀님. 민서의 손이 멈췄다. 수녀님이라는 단어가 들렸기 때문이다. 은빈의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다. 세리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 아이가 아직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나요? 민서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다. 은비는 눈을 감았다. 세리의 다음 말이 거실에 내려앉았다. 제가 아직 자신이 없어요. 지금 가족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세리는 전화를 쥔 채 울음을 삼켰다. 수녀님, 혹시... 세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아이 이름이 민서인가요? 민서의 손에서 영어 교재가 떨어졌다. 은비는 방 문을 붙잡았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세리의 집안에 오래 묻어둔 시간이 천천히 문을 열기 시작했다.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미리 보는 드라마였어요. 공감 많이 해주이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